팀장들이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경우예요. 진짜 팀장도 최대한 공손하게 이거 좀 조심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이 팀원들이 꽁히 있고 기분 안 좋은 티 팍팍 낸다는 거예요. 언제 팀원들이 팀장님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느냐? 팀장님이 팀원의 그 행동의 의도를 알아줄 때입니다. 사람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뀝니다. 검은 털 난 짐승 거두는 거 아닌데 이러시면 안 돼요. 바뀌긴 바뀌는데 오래 걸려요. 이게 또 팀장님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성과를 내는 팀은 이제 뭐가 다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팀장은 처음이라 저자 윤수환입니다. 팀장님들 팀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건데 좀 성과를 내는 팀은 어떤 팀인가, 또 팀원들은 또 어떻게 리더십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중 몇 가지 상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 팀장님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팀 세팅을 처음 잘 해놓으면 팀이 이렇게 잘 굴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팀 비전, 목표 설정입니다. 이 팀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팀을 만들고 싶어요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팀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팀을 한 방향으로 초기에 세팅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팀원의 역량 파악 및 개발입니다. 1:1 면담을 통해서 팀원이 역량, 그리고 팀원의 수준,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될 게 리더십 스타일 선호도입니다. 어떤 팀원들은 지시를 받는 걸 좋아하고요. 또 어떤 팀원은 같이 협업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또 위임해주는 스타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또 지시 명령을 좋아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원원 하실 때 팀원 경력 개발 방향성, 어떤 식으로 경력을 성장시키고 싶은지 이런 것도 좀 미리 알아두면 업무 배분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팀 문화 조성입니다.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을까? 팀원들을 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팀원들이랑 함께 팀 연결성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팀 워크숍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여하면 헌신하니까요.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팀 비전, 목표 설정 공유, 팀원의 역량 파악 및 개발, 연결성, 팀 문화 조성입니다. 구글에서 프로젝트 옥시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직장생활 너무 힘들고 일은 많고 이런데 리더랑만 이야기하면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같은 팀장 프로젝트인데 가제가 뭐냐면 How to be a good boss. 관리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보스가 되냐 하는 건데, 관리자 1만 명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데이터 분석하고 그 결과로 8가지가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 좋은 코치가 된다. 두 번째, 팀의 권한을 부여하고 마이크로 매니징하지 않는다. 세 번째, 팀원의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진다. 네 번째, 생산적이고 결과지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섯 번째,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경청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여섯 번째, 팀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한다. 일곱 번째, 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팀원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입니다. 신뢰로운 팀장은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전문성 가지고 조언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경력 개발 지원하고 생산적이고 결과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개인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팀의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 중에 1번이 뭐냐면 좋은 코치가 된다입니다.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게 1번인 거죠. 지시 명령이 아니라 물어보고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거기서 신뢰가 시작됩니다. 이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팀장, 과거에 집착하는 팀장, 명확하지 않은 업무 지시하는 팀장,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팀장, 소통하기 어려운 팀장, 또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팀장, 성과만 중요시 여기는 팀장. 근데 팀장들이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팀장이 된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고 상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고 또 성과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리더 자리에 오른 거예요. 팀원일 때 이걸 잘해서 리더가 됐어요. 근데 이 리더가 돼서 이걸 또 써버린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리더십 디레일먼트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강점이 변질된 약점으로 돼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과도한 목표, 신뢰 부족, 변화 거부, 단기 목표 집착, 자기가 맞다는 태도, 의사소통 부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강의 다녀보면 팀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팀장 모습 중에 하나가 책임 회피예요. 팀장들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이거 안 된다 그랬지? 너가 책임질 거야? 나 몰라. 너가 성무님께 보고해. 이런 멘트들이 책임 회피성 리더들의 대표적인 멘트예요. 놀라운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또 팀원들이 리더가 책임 회피한다. 나보고 다 책임지라는 거냐? 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팀장들이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경우예요. 진짜 팀장도 최대한 공손하게 이거 좀 조심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이 팀원들이 꽁히 있고 기분 안 좋은 티 팍팍 낸다는 거예요. 아니 옳은 얘기했는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본질적으로 옳은 얘기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요. 학생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 옳은 얘기해서 그래요.
팀원들도 똑같아요. 팀장이 옳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팀원들은 그래, 네 말 맞는 건 알겠는데 기분이 나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5가지 정도 원인이 있긴 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알아주지 않아서예요. 팀장이 팀원이 개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대뜸 개선할 것에 대해서만 너 이거 잘못했다, 고쳐라 라고 얘기하면 팀원은 백발백중으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런 의도로 그랬던 거지? 라고 팀원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먼저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팀원이 생각하게 돼요. 언제 팀원들이 팀장님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느냐? 팀장님이 팀원의 그 행동의 의도를 알아줄 때입니다. 알려줘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줘야 변합니다. 이 공평이랑 공정이 달라요. 공평은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공정은 직급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또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본투 이렇게 보면 체급이 있잖아요. 헤비급, 웰터급, 플라이트급, 벤텀급, 라이트급. 업무 배분도 체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체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업무 로드, 업무 관련성, 업무 역량. 이 3가지 순서가 중요해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 관련성이 있는데 업무 로드가 많으면 저 못해요. 왜 나한테만 시키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게 뭐예요? 업무 로드입니다. 이 팀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끝나면 2번째 고려 대상이 업무 관련성이에요. 영 뜬금없는 거 시키거나 KPI랑 관련 없는 거 시키면 이거 제일 아닌데요? 합니다. 그러니 이 업무가 어떤 팀원과 가장 관련이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끝나면 3번째 고려 대상이 역량이에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팀원이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는지, 혹시 다른 팀원 시켜서 더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가지고 업무를 배분하시면 공정한 업무 배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업무 로드, 업무 관련성, 업무 역량 순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팀장님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성과를 내는 팀은 뭐가 다른 걸까요? 다니엘 코일이라는 분이 구글, 픽사, 네이비실, 태양의 서커스 이런 성과 잘 내는 조직들을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성과를 내는 팀이 어떤 팀인지를 연구를 하는데 그 결과물로 컬처 코드라는 책도 썼거든요. 이 성과를 내는 팀 특징 중에 하나가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팀원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성과를 낸다고 해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 많아요. 그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연결성입니다. 그러면 팀원들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고민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한 사례 말씀드리면 어떤 팀장님은 월요일날 아침에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빵 파티를 해요. 팀원들이 출근을 하면 회의실에 빵이랑 카페 라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놓여 있고 20분 동안 빵이랑 커피 마시면서 좋았던 일, 행복한 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자상함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팀원들이 월요병이 없어요. 일주를 기분 좋게 시작하니까 팀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팀장님은 함께 봉사활동 다니는 것도 하고요.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중에 줌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줌은 행복오리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전산에 누가 저 도와줬어요. 누가 자원봉사 갔다는데요. 뭐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그 사람한테 가서 조그만 노란색 오리를 올려놔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Who inspires you예요. 누가 당신에게 영감을 줬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 사람 다른 사람한테 영감 줬나 보네? 이런 것도 하고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건 챌린저스라는 앱입니다. 제가 강의 다니는 어떤 회사 팀장님은요. 챌린저스 앱을 가지고 팀원들끼리 다 하나의 습관 들이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계단 오르내리기야. 이번 달은 비타민 먹기야. 이번 달은 책 한 페이지 읽기야.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챌린저스 앱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활동 이런 것들로 팀의 연결성 올리면 성과는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뀝니다. 검은 털난 짐승 거두는 거 아닌데 이러시면 안 돼요. 바뀌긴 바뀌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람 바꾸는 것도 고민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 전에 분위기를 바꾸면 사람이 바뀌기도 해요. 구글에서 또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 또 과제가 뭐냐면 What Google learned from its quest to build the perfect team이에요. 완벽한 팀을 건설하는 여정에서 구글이 배운 것 5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팀원들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2번째, 신뢰성입니다. 팀원들이 약속을 지키고 자신이 맡은 일을 제때 완수할 수 있다는 신뢰감. 이게 2번째고요. 3번째가 뭐냐면 구조와 명확성이거든요. 팀원들이 자신의 역할, 계획, 목표 이거 명확히 이해할 때 팀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4번째, 의미입니다. 팀원들이 내 일이 다른 팀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더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거죠. 5번째, 영향입니다. 임팩트. 팀원들이 자신의 일이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Important Lever라고 하는데 중요한 지렛대. 이걸 누르면 나머지 4개가 같이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 안정감 1번. 조직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면 팀원들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역할과 목표를 알게 되고 자신의 일이 다른 팀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팀원 자신의 일이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5가지 다 외우기 힘드시면 심리적 안정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님이 심리적 안정감을 연구하면서 이 7가지 말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조직에서 올라가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7가지 말이 뭐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실수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울 곳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힘든가요? 어떤 부분이 고민이죠? 이 7가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팀 분위기 좋게 만드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팀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위에서는 임원진에서는 성과를 내라. 단기 목표에 집중하니까. 팀원들은 또 그만큼 따라오지 않고 워라벨 하면서 자기 삶을 좀 잘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팀장님들이 남아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뭐 거의 팀장님들이세요. 근데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팀원들이 어떻게 할 때 힘드세요? 물어보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건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 없이 물어볼 때. 팀장이 쟤는 일을 별로 안 해요 라고 할 때, 회의 시 집중하지 않고 딴짓할 때, 시키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의욕이 없을 때, 이 기한이 중요한데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직원들, 아니면 방향성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고 타 부서 협의도 잘 해줬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직원,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직원, 업무 남아있는데 마무리하지 않고 칼퇴하는 직원, 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는 직원, 개인의 주장이 강해서 팀 분위기 저해하는 직원, 이기적인 직원, 지시한 업무 진행하지 않고 보고도 안 하는 직원, 또 성과는 없는데 평가 안 좋다고 이의 제기하고, 불만만 얘기하고 자기 일은 어려서 못한다고 하고, 나이 경험 많은 직원이 업무 지시했더니 왜 하는데 해봤는데 안 되라고 하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서 다른 리더십이 필요해요. 지시 명령이 아니라 다른 리더십을 쓰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책에 있습니다. 왜 팀장이 모르는 일이 생겼냐면, 전에는 되게 단순한 제품에 빨리 많이 만들면 됐거든요. 다 팔리니까. 경쟁도 심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서 나도 모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팀의 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답을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팀원이 더 잘 알아요. 자, 그러면 팀장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잘 알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뭐요? 그 팀원이 자기 일을 잘할 수 있게 생각하게 하고 독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시 명령하시면 안 되고 뭐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답이 나왔을 때 잘 들어주고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칭찬 인정해주고 방법을 찾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코칭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지시 명령하지 않고 물어보고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 코칭 리더십 대가가 되시면은 나도 잘 모르는 거 그들이 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 팀원은 잘 맞고 이 팀원은 잘 안 맞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 텐데 리더십을 관통하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기대하고 한없이 용납하시면 됩니다. 쟤는 안 돼. 이런 눈으로 바라봐 버리면, 쟤는 문제를 일으켜. 이렇게 바라봐 버리면 그 기운이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믿을만 해야 믿어주는 건 좋은 팀장이고, 믿어주면 믿을만 해지는 건 위대한 팀장입니다. 믿어주면 믿을만 해집니다. 윤수환이었습니다.